네, 그래서 앞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에는 22번 당좌자산에 관한 문제풀이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손익의 결산정리 분계와 관련된 사항 중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여러분이 받으시면은 보시게 되면은 이제 기억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부채라는 얘기죠. 우리 아직 부채 안 배웠어요. 그러면 기억은 놔두고 니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니은은 자산이랍니다. 자산. 그럼 우리가 지금 당좌자산을 배우고 나서 문제풀이 하는 거니까 당좌자산의 개정 과목이 니은이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앞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화살표 비용의 이연이다 이랬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끝날 무렵에 여러분에게 이연은 반드시 개정 과목이 선자 돌림입니다 이런 얘기 했는데 아직은 기억하시나요? 선자 돌림이에요. 그 다음에요, 비용이라고 그랬잖아요. 비용. 그러면 이연은 선자 돌림인데 비용이라고 그랬으니까 선자로 시작이 되면서 뒤에 나오는 내용이 비용이어야 돼. 자, 그러면 니은에서 선자 나옵니다. 비용. 오케이. 1번에 니은은 일단 맞았어요. 2번 선자. 선자는 선자인데 수익이군요. 아닙니다. 그렇죠? 비용의 이연이니까 수익하고 관계없는 거지 않습니까? 제끼고. 3번 선자는 선자인데 여러분 비용 아니면 수익이에요. 선자로 들어가면서. 근데 비용이어야 되는데 선급금은 뭐냐면은 계약금이에요. 계약금 주는 거. 우리가 선급금과 선급비용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당좌자산에서 배웠죠? 그런데 이거는 비용이 아니니까 니은 제끼고. 네, 그래서 4번. 네, 그러면 답은 1번 아니면 4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아직 안 배웠지만 부채에서 수익의 이연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연이니까 선자 돌림이어야 되고 수익이니까 뒤에가 수익이어야 돼. 자, 그러면 기억으로 다시 가서 선수수익 이거 맞았네요. 근데 이 기억은 뭐예요? 선수금이라고 했는데 요 선수금은 계약금을 주는 회사 입장에서는 선급금 자산, 받는 회사 입장에서는 선수금 부채에 해당이 됩니다. 부채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선수금은 계약금이에요. 계약금. 따라서 답은 1번이다. 계약금이 아니에요. 여기서 뭐라냐면 수익의 이연은 계약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수수익 우리가 유동부채에서 앞으로 배울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답을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배운 것은 선급비용 배웠습니다. 본문에서 선급비용과 선급금이라고 해서 배웠었어요. 자, 이런 사지선다 문제, 괄호넣기 이런 문제는 답만 여러분이 찾아내는 요령만 아시면 되니까 이렇게 답 찾는 요령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에 속하는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밑줄 친 것이 뭐냐? 지금까지는 소비자에게 18만 원의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을 밑줄 쳤는데 이것만 읽어가지고는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전체를 봐야 되겠네요. 이동통신업계 회계처리 기준 논란. KTF는 기존 보조금과 달리 가입기간을 예상할 수 있고 중간에 해지하면 위약금도 받는 의무 약정 보조금을 투자비나 연구개발비처럼 자산으로 처리한 뒤에 상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KTF 하면은 이제 통신사죠. 우리가 보통 KT 전화에 가입했다 하면 KTF에 가입한 거죠. 자, KTF는 기존의 보조금과는 달리 가입기간을 예상할 수 있고 중간에 해지하면 위약금도 받는 의무약정 보조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통신사 같은 데 가입을 하면 핸드폰 새로 나오는 핸드폰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금을 보조해 줘 가지고 그 대신에 24개월 약정을 이렇게 딱 사인을 하면은 24개월 안에 다른 통신사로 갈 때는 위약금을 물어야 돼요. 그동안 할인받은 거에 대해서. 그런 거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거나 경험은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사실상 통신사는 소비자를 묶어놓는 거잖아요. 그걸로. 예. 핸드폰 요금을 보조해 주는 거 대신에 24개월은 꼭 우리 회사 통신 서비스를 이용해 줘야 된다. 라는 소비자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KTF 통신사 입장에서는 이거는 일반 경비가 아니라 연구개발비처럼 자산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 이거죠. 자산으로. 그래가지고 24개월간 상각을 하는 것. 상각이라는 것은 이제 뒤에서 감가상각 하면서 나올 겁니다. 예, 나누어서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나누어서 비용 처리하는 거. 그래서 지금까지는 소비자에게 18만 원의 보조금을 주면 해당 월에 한꺼번에 비용 처리를 했지만 앞으로는 이 비용을 24개월간으로 나누어서 한 달에 요만큼씩만 7,500원씩만 비용 처리하는 게 맞다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어디 7,500원 곱하기 24개월. 네, 18만 원 나오는군요. 예. 그러니까 통신사가 한꺼번에 18만 원을 비용 처리하면 그만큼 손익이 나빠지잖아요. 예. 그런데 7,500원씩 나누어서 24개월로 나누어서 비용 처리하면 24개월 전체로 보면 손익이 마찬가지지만 1년씩 끊어서 보면 손익이 좋아지죠. 비용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KTF 관계자는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을 따르면 조건부 보조금은 자산이 될 수 있어 비용도 나눠 처리하는 게 맞다고 설명한답니다. 예.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 18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28개월간 매월 그 고객이 핸드폰을 사용해 가지고 핸드폰 요금을 납부할 테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비용 처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죠. 그래서 18만 원을 24개월간 의무 사용 기간으로 나누어서 비용 처리한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다. 그런 논란이 있다라는 어떤 보도 내용 같아요. 자, 여기에서 지금까지는 소비자에게 18만 원 보조금. 이 18만 원 보조금이 뭐냐는 겁니다. 네. 선수 수익이겠느냐, 선급 비용이겠느냐, 임차료이겠느냐, 매출액이겠느냐. 자, 자산으로 처리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자산은 뭐가 되냐면 자산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매출액은 수익입니다. 수익. 손익계산서 맨 위에 올라가는 영업수익, 상품 매출액이에요. 이건 수익. 네. 여기서 자산 하나 있어요. 우리 배운 거예요. 뭡니까? 그렇죠? 예, 선급비용, 이게 자산이죠. 선급비용. 그래서 소비자에게 핸드폰 보조금을 주는 것도 일종의 선급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 선급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선급비용은 자산입니다. 다음에 24번. 자, 그림의 대화 내용에서 갑회사가 계약금을 입금했을 때 갑회사가 분개할 차변의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갑회사가 지금 이쪽 회사입니다. 이쪽 회사, 그죠? 이 회사, 갑회사가 분개한다면 차변의 개념 과목이 뭐가 될까요? 이랬어요. 자, 대화를 읽어보겠습니다. 의뢰사하고 갤러그 스마트폰 100대를 대당 10,000원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재고가 80대밖에 없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갑회사에서 괜찮습니다. 그럼 계약금으로 50만 원을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입금하고 나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이때 차변이 뭐냐 이겁니다. 자, 분계를 한번 써볼까요? 대변은 보통예금이겠네요. 입금했으니까. 대변은 보통예금. 그러면 이쪽 차변이 뭘까요? 계약금 주었으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죠? 네, 선급금. 네. 그래서 차변은 무엇이냐라고 했기 때문에 선급금이 답이 되겠네. 금액은 여기 50만 원이라고 그랬으니까 보통예금 50만 원, 선급금 50만 원 이렇게 되겠죠. 네. 자, 선급금은 계약금이에요. 계약금. 선급비용은 어떻게 다르느냐? 계약금이 아니라는 것이 일단 다른 겁니다. 선급비용은 절대로 계약금이 아닙니다. 뭐냐? 보험료라든가 지금 조금 전에 핸드폰 보조금 24개월 보조해주면서 24개월 손님을 묶어놓는 그런 성격의 것들. 네. 우리가 쉽게 보험료 가지고 이해하시면 돼요. 보험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10월 달이라면 10월 1일 날 보험에 1년 기간을 1년으로 해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했다. 그러면은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기간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9달치가 이게 9달이죠? 9달치는 선급비용, 3개월치는 단기보험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네, 질문 잘 하셨는데 10월 1일, 11월, 12월 또 해가 바뀌어가지고 1, 2, 3, 4, 5, 6, 7, 8, 9 일정하게 끊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때까지는 10월, 11월, 12월이니까 여기까지가 단기가 되고 여기서부터는 차기가 되는 것이죠. 차기는 2020년이 되겠고 단기는 2019년인데 보험에 가입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10월 1일 날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11월 1일, 12월 1일, 이게 12월 31일 여기까지가 단기 3개월치죠. 그 다음에 이제 내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한 달 더 그려야 되는 거예요. 9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 지금 여기에 9달치 여기가 선급비용. 선급비용.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단기의 비용,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경과 보험료가 선급비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보험료를 우리가 보통 예를 들기가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보험료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어떤 비용이든 간에 미리 자기 거를 포함해서 비용을 지급했다면 결산 시점으로 봤을 때 아직 경과되지 않은 요 기간 동안의 비용을 우리가 선급비용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한다는 거죠. 이거는 자산이고 보험료는 비용인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선급금은 계약금이에요. 계약금 미리 주는 거. 다음에 25번. 결산하면서 보험료 중 기간 미경과분에 대한 수정분계를 누락했답니다.
그러니까 기관 미경과분에 대한 보험료니까 바로 선급 비용을 누락했네. 그죠? 이로 인한 영향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보험료는 지급 시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였답니다. 자, 그러면 아까 120만 원을 10월 1일 날 비용 처리했으면 자, 10월 1일 날 1년분 보험료 120만 원 지급하고 비용 처리 하였다는 것이죠. 날짜에다 좀 괄호를 넣을까? 이랬다는 것이죠. 그때 회계 처리 어떻게 했다는 거냐 이거죠. 차변에 보험료 120만 원, 대변에 현금 120만 원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차변의 보험료는 뭐예요? 비용 발생. 대변의 현금은요? 그렇죠. 자, 그런데 뭘 누락했느냐? 이날 해야 될 걸 누락했대요. (10월 1일) 지급 비용 처리한 보험료에 대하여 결산 수정 분계를 해야 하는데 이걸 누락시켰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죠. 자, 10월 1일 날 비용 처리를 전부 했는데 이게 과연 맞느냐 이겁니다. 1년분인데 안 맞다 이거예요. 현금주의로서는 이게 맞지만 우리 재무회계는 뭐예요? 항상 결산할 때 발생주의로 이걸 고친단 말이죠. 발생주의로. 그러니까 실제로 발생한 것만 비용 처리하자. 그러면 발생한 거라는 건 뭐냐?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비용은 그때만 발생한 것이다. 30만 원만 비용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90만 원, 120만 원에서 30만 원을 빼면 90만 원이죠. 90만 원은 뭐다? 자산이다. 그래서 우리가 선급 비용으로 처리해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그러면 대변을 뭘로 하느냐? 보험료라고 해야죠. 보험료. 선급 비용이 뭐예요? 이게 자산 증가를 시키는 것이고 대변의 보험료는 뭘까요? 비용을 어떻게 하는 거죠? 집중이 안 되나요, 여러분들? 김진선 씨. 김진선 씨? 예. 계속 김진선 씨만 제가 질문하네. 예. 이게 뭘까요? 보험료. 대변에 비용 뭐예요? 대변에 보험료 기록하면 비용 발생이에요? 취소예요? 집중을 못해서 그래. 자, 비용은 말이죠. 비용은 차변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차변에서. 근데 비용을 대변에 정리하는 것은 이 비용 발생했던 것을 취소시키는 겁니다. 비용 취소가 왜 8요소에 없느냐? 우리 일반 거래는 8요소로 다 해결이 되는데 지금 저거는 결산 수정 분계예요. 결산 수정 분계에서는 비용 취소도 나와. 네. 그러니까 비용 취소, 수익 취소를 넣으면 10요소라고 그랬죠? 10요소. 기억하시죠? 네. 놓치면 안 돼요. 네, 집중이 되어가지고 놓치면 곤란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지금 이 문제가
이걸 누락시키면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런 문제였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때 말씀드렸죠. 이때는 이 자산은 말이지, 응? 자산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이걸 누락시켰으면 어떻게 해요? 자산을 우리가 과소하게 했다는 것이 되죠. 자산은 자기 혼자 끝이에요. 그런데 비용이나 수익은 3쿠션이라고 그랬죠. 세 가지의 영향을 미쳐요. 세 가지. 비용이나 수익은. 자, 비용을 취소시켜야 되는데 이걸 누락시켰다는 것은 비용을 취소시키지 못했으니까 과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비용을 줄여줘야 되는데 비용을 안 줄였어요. 그럼 비용이 과대하게 됐겠죠. 얼마, 만약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90만 원이면 90만 원만큼 과대하게 된 거죠. 그죠? 90만 원이네, 금액이. 과대. 비용이 과대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항상 이익은 어떻게 돼요? 반대로 가죠. 비용하고 이익은 서로 거꾸로 가는 겁니다. 비용이 과대해지면 이익은 작아져요. 과소. 또 이익은 항상 뭐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본금하고 관련이 생긴다고 그랬죠. 가치가. 이익하고 자본금은 가치가요. 가치. 이익이 적어지면 자본도 적어집니다. 이익이 커지면 자본도 커집니다. 네, 그래서 자본, 과소 이렇게 된다. 이거를 아시면 답이 나온다. 자, 어떤 영향이 있느냐?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2번? 어디요? 2번을 보니까 당기순이익, 자산 모두 과소. 그렇죠? 2번이 맞는 것이죠. 자, 다음 26번. 2019년 3월 1일 1년치 화재보험료 120만 원을 지급하고 보험료로 회계 처리하였답니다. 2019년 12월 31일 결산 시 회계 담당자의 착오로 보험료 결산 수정금액가 누락된 경우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우선 금액이 들어갔으니까 금액부터 계산을 합시다. 아유 20만 원 다 똑같네. 예, 금액은 계산 하나 많아요. 다 20만 원이니까 금액 계산을 할 필요도 없고. 자, 아까 우리가 풀었던 문제하고 지금 질문이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10월 1일이라고 애를 들었지만 여기는 3월 1일이라는 그 차이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걸 보험료로 처리했는데 결산 때 회계 담당자가 보험료 결산 수정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영향이 있다는 거죠. 이런 영향. 자산 과소, 비용 과대, 이익 과소, 자본 과소. 자, 비용 과대 1번 맞았네. 자산 과대 틀렸어요. 자산 과소인데 과대가 아니라 틀렸고 과소. 수익은 비용이 과대해지면 수익은 작아지죠. 과대가 아니라 과소니까 틀렸고 부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몽땅 틀렸고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거죠. 다음 27번. 주식회사 한공은 2019년 2월 1일에 1년분 보험료 72만 원을 지급하고 보험료로 회계 처리하였답니다. 내년 1월 달까지네요. 주식회사 한공의 김대리는 2019년 12월 31일 결산 시 보험료와 관련된 결산정리 분계를 누락하였다. 똑같은 질문이네. 다음은 공부장과 김대리의 대화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이랬습니다. 누락한 결산정리 분계는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비용 과대죠. 그리고 수익 과소, 자본 과소, 자산
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부장님 결산정리 분계를 누락하여 당기순이익이 당기순이익 하나만 딱 과소. 당기순이익 과소가 답입니다. 자, 아이고 금액을 계산해야 되겠네요. 과소는 과소인데 66만 원이냐 6만 원이냐 이겁니다. 자, 몇 달치예요? 한 달치죠? 내년 1월 31일까지니까 예, 한 달치 비용을 빼줘야 되는데 못 빼줬잖아요. 그러면 72만 원이 1년치라면 72만 원을 12로 한번 나눠보세요. 한 달에 얼마인가? 응? 6만 원이네. 그죠? 72만 원이 1년치니까 이걸 12로 나눠보면 한 달치가 나오죠? 왜 한 달치냐? 2020년 1월 31일까지 보면서 내년 1월 달까지. 그러니까 한 달치만 비용에서 빼야 되는데 안 뺐어요. 그러니까 한 달치가 6만 원이니까 답은 6만 원. 과소. 이익이 작아지죠. 비용을 빼줘야 될 걸 못 뺐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된다. 다음 문제 28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국은 2019년 9월 1일 정기예금 200만 원에 적립하였다. 200만 원. 9월 1일 날입니다. 몇 달 지났어요? 9월, 10월, 11월, 12월. 결산 시점으로 보면 4개월이 지났군요. 그래서 2019년 12월 31일 행할 결산정리분계로 옳은 것은 미수이자는 월할 계산할 것. 네. 정기예금 200만 원 넣어놨으면 결산할 때 이자를 받았든 안 받았든 은행에서 받았으면 뭐 당연히 수익으로 발생시켰겠죠. 근데 보니까 밑에 설명 보니까 안 받았어. 만기는 2020년 8월 31일이고 연이자율은 12%이며 이자는 만기 때 원금과 함께 수령하기로 했으니까 12월 31일까지 이자 받은 게 한 푼도 없죠. 그러나 우리는 한 푼도 없다고 그래서 회계 처리를 안 하면 안 되죠. 발생주의니까. 9월, 10월, 11월, 12월 네 달치는 이자 계산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수익을 발생시켜줘야 돼요. 예. 그러면 수익의 발생은 대변이죠. 그러면 이자 수익, 예. 요 두 개 중에 답이 있는 거예요. 수익을 발생시켜줘야 되니까 이자 수익, 수익의 발생은 대변이잖아요. 거래의 판료수. 거래의 판료수 모르면 회계는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 수익을 대변에 적어야 이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지금 4만 원, 8만 원 둘 중에 그런데 네, 좋아요. 여기 개정 과목이 다르니까 계산 안 해도 답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거 미수이자라는 거 알려줬잖아요. 미수이자. 받아야 될 이자 수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답은 미수수익이에요. 받은 거 아니잖아요. 선수라는 것은 미리 받은 수익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이자는 만기 때 함께 수령한다 이거예요. 만기는 언제냐면은 2019년 9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 이때가 만기예요. 2020년. 그러니까 아직 이자 한 달치도 안 받은 겁니다. 이게 선수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보기를 가지고 답을 찾을 때는 계산기 쓸 것도 없어. 네, 계산기 안 쓰고 그냥 답이 2번이에요. 네, 답이 2번. 계산기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검증을 한번 해봐야죠. 8만 원이 정말 맞는지. 자, 9, 10, 11, 12 4개월치 이자 계산하는 방법. 원금이 얼마입니까? 200만 원이죠. 200만 원 곱하기 연이율이 얼마입니까? 12%죠. 12% 곱하기 몇 개월치예요? 4개월치죠. 나누기 1년은 12달. 무조건 뒤에 연이율은 맨 뒤를 12로 나눠주면 돼요. 요 12%가 연이율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요 4개월에 해당되는 이자가 나옵니다. 계산기 두들겨 보세요. 얼마 나오는지. 이거 꼭 이런 문제 잘 나오니까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거. 계산기 두들겨 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네, 8만 원 딱 나올 거예요. 그래서 2번이 답인 것이죠. 2번이 답입니다. 다음 29번. 주식회사 한국은 2019년 4월 1일 1년분 보험료 1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하였다. 4월 1일 날 이렇게 회계 처리했군요. 예, 그러면 이게 4월 1일부터 내년 몇 월까지예요? 이 보험료는 내년 3월까지죠? 예. 1년분이 120만 원이니까 내년 3월까지면은 한 달에 10만 원 꼴 쳐서 미경과된 보험료는 딱 30만 원이다 이거야. 여러분 30만 원 계산 금방 되죠? 30. 이게 미경과된 보험료입니다. 자, 2019년 12월 31일 행할 결산정리분계로 오른 것은 월할 계산한다고 하정해라. 네, 월할 계산 3개월치 30만 원. 어떻게 해야 돼요? 보험료를 줄여줘야 되죠? 30만 원을 대변의 보험료 30만 원. 그걸 어떻게 해요? 자산 처리해야 되죠? 차변의 선급비용 30만 원. 지금 비슷비슷한 문제가 계속됩니다. 그죠? 위에 지금 몇 문제가 지금 쭉 선급비용에 관한 문제예요. 예. 이렇게 계속 푸니까 여러분 선급비용 이제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가 없겠죠. 예. 잊어버리면 혹시 또 하고 하면 돼요. 공부의 비결. 예, 비결이 있느냐. 물론 특별히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건 10명이면 1명 있을까 말까 한 거예요. 예. 순전히 노력입니다. 반복. 예. 했던 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네. 계속해요. 제가 만약에 어렸을 때 회계 공부한 거 그 지식만 가지고 지금 여러분하고 같이 수업할 수 있어요? 못해요. 다 까먹었어요. 또 하고 또 하고. 수업만 해가지고도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자격증 무슨 뭐가 생겼다 그러면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제가 가리키는 건 FAT 1급 여러분 가리키지만 한국 세무사회의 전산회계 전산세무 다 시험 봤어요. 대한상공회의소 운용사 시험 3급, 2급, 1급 다 봤어요. 네. 또 뭐 관계 없는 것 같지만 다 조금씩 관련이 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넓게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저도 많이 공부를 해요. 여러분은 FAT 1급을 따기 위해서 FAT 1급에 출제될 수 있는 이런 유형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반복적으로 풀어야 돼요. 예. 자, 다음 30번. 주식회사 보배는 2019년 10월 1일에 사무실 임차료 1년분 120만 원을 지급하고 다음과 같이 분계했다. 문제가 이거는 보험료에서 임차료로 바뀐 것뿐입니다. 여러분 보험료 비용인 거 잘 아실 거고 여기 임차료는 우리가 차를 빌리고 렌트카를 빌리고 돈을 줬다. 만약에 1년간 빌리고 매달 낸다. 그거 임차료예요. 방을 한 칸 빌려서 월세를 낸다. 그거 임차료입니다. 가게를 빌리고 거기에 월세를 낸다. 그게 임차료고요. 그 건물 주인이 받는 것은 임대료입니다. 아시겠죠? 그 임차료는 비용이에요. 보험료하고 똑같은 성격의 비용이죠. 자, 그러면 10월 1일에 사무실 임차료 1년분 120만 원을 지급하고 다음과 같이 분계하였다. 19년 12월 31일 결산정리분계로 오른 것은 10월 1일 날 전부 비용 처리했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기간이 언제예요? 내년 9월 달까지니까 9달치는 결산 때 비용에서 빼고
차변에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죠. 네. 그런 것을 찾으면 되죠. 한번 찾아보세요. 주사랑 씨가 한번 찾아보세요. 9달치 비용에서 빼고 차변에 자산 처리한 것은 몇 번에 있습니까? 3번에 있죠? 예. 1년에 120이니까 9달치는 90만 원이란 말이죠. 90만 원을 비용에서 빼야 되니까 대변에 임차료 90만 원, 그걸 자산 처리해야 되니까 차변에 선급 비용 90만 원. 이렇게 된다. 다음 문제 31번. 그림이 있네요. 다음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9년도가 2달, 2020년도는 4달, 모두 더하면 6달이 된 거죠. 6개월. 자, 2019년 11월 1일 향후 6개월분의 보험료 3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지급시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였다네요. 자, 그러면 1번 보기부터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옳지 않은 거 찾으면 되겠죠. 1번 맞았나 봅시다.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보험료는 10만 원이다. 맞을까? 자, 6개월이 30만 원이면 한 달에 6, 5, 30. 5만 원 맞네요. 그죠? 한 달에 월 5만 원이죠. 그러면 2019년 손익계산서에 표시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2019년 회계년도니까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것은 요 2019년에 해당되는 요 2달 것만 손익계산서에 보험료로 들어가야 되죠. 한 달에 5만 원이니까 여기 5만 원, 여기 5만 원 더하면 10만 원. 오케이. 이건 맞았어요. 다음 2번.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선급비용은 20만 원이다. 선급비용은 아까 요 부분이 선급비용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요게. 그러면 한 달에 5만 원이니까 5, 20, 5, 3, 15, 5, 4, 20. 예, 20만 원. 맞았습니다. 왜 선급비용은 재무상태표로 간다고 그랬느냐? 선급비용이 자산이니까 자산은 재무상태표로 가는 것이요. 보험료는 비용이기 때문에 비용은 손익계산서로 가는 거죠. 그죠? 다음 3번. 12월 31일 분기는 차변의 선급비용 20, 대변의 보험료 20. 그렇죠. 우리가 결산수정 분기할 때 요 미경과 보험료 요 4달치 요거 20만 원. 요거 20만 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비용에서 빼주고 차변에 자산 처리하죠? 3번도 맞았습니다. 4번. 단기분 보험료는 30만 원이다. 아니죠. 단기분 보험료는 5만 원, 5만 원 더하면 10만 원이죠. 10만 원에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다. 다음 32번. 주식회사 한공의 2019년 12월 31일 수정전 잔액시산표의 일부와 결산정리사항을 나타낸 것이다. 이랬습니다. 네, 잔액시산표 수정전. 언제? 결산일날 결산분기 하기 전에 선급 임차료가 뭐예요? 임차료가 비용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임차료 비용이다. 선급, 그건 선급 비용이란 말이에요. 자산이에요. 이거 자산. 그래서 차변에 잔액이 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차료, 이건 뭐예요? 비용이죠. 비용도 차변에 잔액이 생기죠. 비용의 발생이 차변이니까. 그래서 자산이 900, 비용이 450으로 지금 합계 잔액시산표, 잔액시산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결산정리사항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19년 8월 1일에 1년치 임차료 30만 원을 지급하고 선급 임차료로 처리하였다. 아, 이건 특이하군요. 예, 8월 1일 날 임차료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전부 이걸로 처리했대. 900만 원 이 안에 들어있어요. 지금 다 뭘로 처리했어요? 선급 임차료로 처리. 선급 임차료로 처리해가지고 요 지금 30만 원 모두가 선급 임차료로 처리했기 때문에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900만 원 안에 요 30만 원이. 나머지 선급 임차료와 임차료는 적절하게 처리했다. 네, 나머지 거는 따질 필요 없고. 상기 결산전이 사항을 반영한 후에
선급 임차료하고 임차료 금액은 얼마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결산 정리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30만 원이 다 선급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경과된 것을 따져봐야지. 자, 8월부터 여기 지금 8월 1일이니까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맞나요? 8, 9, 10, 11, 12 모두 몇 달입니까? 5개월이죠. 8월 1일부터 당기 12월까지는 5개월은 경과됐으므로 선급 임차료 자산에서 빼줘야 돼요. 이거는 결산 정리할 때. 자, 그러면 30만 원이 1년치니까 12로 나눠보세요. 30만 원. 한 달에 얼마입니까? 나눠봤어요? 얼마 나와요? 30만 원 12로 나눠. 응? 응? 2만 5천 원 나오죠? 네. 자, 그러면 5달이니까 2만 5천 원 곱하기 5 한번 해봅시다. 12만 5천 원이 나오는군요. 이쪽에다 써야 되겠네. 이 12만 5천 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선급 임차료에서는 빼줘야 되죠. 이 12만 5천 원을. 그 대신 경과됐으니까 여기 임차료에다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해줘야 되겠네. 결산으로 아니 분계로 표시한다면 12월 31일 날 분계는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임차료에 더해야 돼요. 그래서 차변의 임차료 이거 12만 5천 원. 대변에 이 선급 임차료에서는 빼줘야 돼요. 그래서 자산감소 대변에 선급 임차료 또는 선급 비용 해도 돼요. 같은 거예요. 12만 5천 원. 이러한 회계 처리를 언제 해야 되느냐? 이 결산 정리사항으로 이걸 분계를 이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근데 이 분계를 보기에서 찾으라는 게 아니라 이 잔액이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선급 임차료 자산에서는 12만 5천 원 빼면 돼. 자, 900만 원 빼기 계산기로 12만 5천 원을 빼보세요. 뺐더니 8875000 나오네. 8875000. 하나 더 있어. 3번도. 다음에 임차료에서는 더해주세요. 450만원 더하기 12만 5천원 이렇게 하시면 4625000 나오네요. 요게 맞았네. 요게. 예, 그래서 답은 3번이 OK가 돼요. 32번 좀 복잡해 보입니다만은 요거 이해를 좀 해 두셔야 돼요. 가능하죠? 이해 가능하죠? 다음에 이제 끝나가나 이제 마지막 문제구나. 당좌자산에서 우리가 참 굉장히 많이 지금 뒤에 나오는 내용까지 다 지금 소급해서 지금 공부를 하는 셈이에요. 자, 33번. 다음은 결산정리사항 중 손익의 발생에 따른 회계처리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 해당하는 결산정리사항으로 옳은 것은 자, 가가 여기래. 여기도 가고. 자, 그런데 재무상태표에 가, 손익계산서에도 가. 그런데 이게 뭐예요? 수익이래요. 여기 수익이다 이거죠. 발생이래. 수익의 발생. 자, 제가 여러분에게 수익과 비용의 이연은 선자 돌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연은 선자 돌림. 발생은 이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발생은 미자 돌림이에요. 미자 돌림. 수익이나 비용의 발생 다 미자 돌림입니다. 발생하면 미자 돌림. 개정 과목이. 그런데 수익이니까 미자가 들어가면서 수익이니까 내용이 수익이어야 되죠. 그걸 답에서 찾으면 돼요.
자, 1번 보험료. 보험료 비용이잖아요. 안 틀렸고. 2번 임대료. 여러분 임대료가 수익입니다. 아셨죠? 임차료는 비용이고 임대료가 수익이에요. 그러면서 뒤에 미자 돌림이네. 미수분을 계상하다. 답은 2번이에요. 네. 자, 발생은 발생은 미자 돌림. 그거 기억하세요. 발생은 미자 돌림. 네. 수익이니까 내용이 수익이어야 돼. 자, 3번 이자 수익. 이자 수익 맞았어. 그런데 뒤에가 미자가 아니라 선자잖아요. 선수분이라고 그랬잖아. 선수분은 2연. 3번 아니고. 4번 이자 비용. 이 비용이 수익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일단 수익이 아니면 그건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1번과 4번은 내용 자체가 비용이기 때문에 답에서 일단 걸러지는 것이고, 3번과 2번이 내용이 수익입니다. 3번은 이자 수익이요, 2번은 임대료. 두 개가 다 수익이에요. 그런데 2번에서는 미수분을 계상하다. 예, 미수. 발생은 전부 미자 돌림의 내용이다. 그래서 미수 이걸 우리가 수익이라고 해서 이거 자산에서 배웠어요. 미수 수익. 예. 미수금과 미수 수익. 당좌 자산, 기타의 당좌 자산에 미수금과 미수 수익 배웠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로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당좌 자산의 정리가 다 끝나고요. 예, 10분간 쉬었다가 우리 저 앞쪽에 본문으로 다시 가서 73페이지 재고 자산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